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김영애 씨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68세입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입니다. 작년 가을 그분은 먼저 떠나셨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웁니다. 영애 씨는 거실 탁자에 앉아 태블릿을 켭니다. 요즘 그녀의 아침 루틴입니다.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이따금 손주들 사진을 봅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온라인 업무를 그분이 맡으셨습니다. 은행 일도, 공과금도, 인터넷 쇼핑도 다 그랬습니다. 영희 씨는 그저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여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후 영희 씨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처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을 때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했고 화면에 작은 글씨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메모장 앱에 순서를 적어두고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손끝이 익숙해졌습니다. 스마트폰 뱅킹도 온라인 장보기도 혼자 해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디지털 노년이시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을 때 영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친구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긴급 공지 계정 보안 위협 감지 즉시 확인 바랍니다. 영애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메일을 열어봅니다. 폰트도 색깔도 문구도 평소 봤던 은행 메일과 똑같습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빨리 확인해야겠네. 링크를 클릭합니다. 익숙한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안심이 됩니다.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릅니다. 로그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잠시 멈춥니다. 그러더니 하얀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 영애 씨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점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태블릿을 덮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오후 4시쯤 스마트폰이 연달아 울립니다. 문자 알림입니다. 영애 씨는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습니다. 해외 송금 완료 3,500달러, 해외 송금 완료. 2,800달러, 해외 송금 완료. 4,200달러.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립니다. 영애 씨는 급히 은행 앱을 엽니다. 저축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숫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줄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도 떨립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침에 클릭했던 그 링크가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진짜 같았던 은행 페이지가 생각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준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디지털 노년이라는 말이 비웃는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누릅니다. 준호야. 엄마가. 큰일 났어. 목이 메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디지털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희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희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준호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습니다. 엄마, 일단 절차는 다 밟았어요. 이제 조사가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침에 클릭했던 링크가 보였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입력했던 비밀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새벽 3시 침대 옆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꼼꼼하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런 메일을 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남편이라면 자신을 보호해줬을 것입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김할머니가 반찬을 가져왔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계세요? 미안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멀리했습니다. 태블릿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이제 두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비자 보호센터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 데는 왜? 전문 상담사가 있대요. 이런 피해 사례 많이 다뤄봤대요.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어. 이미 돈은 다 나갔는데. 그래도 가봐요. 절차라도 제대로 알아야죠.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매일 설득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더 힘드세요. 나가서 전문가 말이라도 들어봐요. 사흘을 더 버텼지만 결국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깨끗한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미소 상담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희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매일 링크 클릭,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하며 집중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미소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치밀한 사기 수법이에요. 혼자 자책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정말 너무 쉽게 속은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정교해요. 진짜 은행 사이트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어머님처럼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당하세요. 박미소 씨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박미소 씨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은행에 환급 신청 분쟁서를 제출하는 절차, 신용정보원에 사기 경보를 거는 방법,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과정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애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영희 씨의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지만 막막함은 조금 거쳤습니다. 준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해볼 만한 것 같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야지.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뒀던 태블릿이 보였습니다. 아직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영희 씨는 박미소 씨가 준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하나씩 해보자. 오후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와줄 수 있어? 보안 설정 같은 거.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녁 7시 준호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엄마 먼저 비밀번호부터 바꿔볼까요? 응, 그래야겠지. 은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전해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다 섞어서요. 그럼 너무 복잡해서 기억 못 하는데. 괜찮아요. 비밀번호 관리 앱이 있어요. 여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준호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어서 바꿨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 쉬실래요? 아니, 계속하자. 오늘 다 끝내고 싶어. 비밀번호를 다 바꾼 후 준호가 새로운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제 2단계 인증을 설정할 거예요. 그게 뭔데?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에 휴대폰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중 잠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희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안내에 따라 앱을 설치했습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휴대폰에 6자리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숫자를 입력하자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누가 엄마 비밀번호를 알아도 휴대폰 없으면 로그인 못해요. 정말? 네. 훨씬 안전해요. 영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씩 안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소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패스키라는 게 있어요. 비밀번호보다 더 안전해요. 패스키? 네,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께 도움 요청해 보세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패스키가 뭐래? 아, 그거요? 최신 보안 기술이에요.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어요. 준호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지문이나 얼굴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안전해? 비밀번호보다 훨씬 안전해요. 해커가 훔쳐갈 수가 없거든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드웨어 보안 키도 구입했습니다. 작은 USB 같이 생긴 장치였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열쇠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로그인 못해요. 준호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로그인할 때 키를 꽂아야 했습니다. 키를 빼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마치 집 열쇠 같네. 맞아요. 디지털 열쇠예요.
영애 씨는 그 작은 키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보안이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미소 씨가 또 하나의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머님, 온라인 전용 계좌를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만 소액을 넣어두는 거예요. 왜요? 만약 또 해킹당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영애 씨는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결제에는 이 계좌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월 30만 원 정도만 넣어뒀습니다. 저축계좌는 온라인 뱅킹 기능을 제한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창구에서만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안전하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훨씬 나아요. 설령 뭔가 잘못돼도 피해가 크지 않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서랍 속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손에 잡힌 무게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왔습니다.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완료.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만든 온라인 전용 계좌였습니다. 30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메일함도 열어봤습니다. 광고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상한 메일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주소를 클릭해 확인했습니다. 수상한 링크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준호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전문가 다 되셨네요. 며칠 전 준호가 농담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웃었습니다. 저녁에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손주들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2단계 인증 화면이 떴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제 완료. 다시 시작이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색과 주황색이 섞인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영애 씨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익숙한 향기였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세상이 다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단한 갑옷을 입은 전사였습니다. 디지털 갑옷이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미소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에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오시겠어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요. 소비자 보호센터 2층 모임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동그랗게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박미소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희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60대, 70대로 보였습니다. 박미소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분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메신저로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만 원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해킹된 계정이었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는 택배 문자를 받았어요. 링크를 눌렀더니 악성 코드가 깔렸대요. 저도 은행 메일이었어요. 영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진짜 은행에서 온 줄 알았어요. 로그인했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그래요. 모임이 끝난 후 영희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영희 씨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다 보니 한 장이 넘었습니다. 2장, 3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모임 때 영희 씨는 박미소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소 씨,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강좌를 만들면 어떨까요? 디지털 안전에 대해서요. 박미소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이 강사를 하시겠어요? 제가요? 아니, 저는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직접 겪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강좌를 한대. 네? 무슨 강좌요? 디지털 안전 강좌. 도서관에서. 준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다음 주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면 돼요. 영희 씨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안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2번째, 3번째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사진도 넣어줬습니다. 그림도 추가했습니다. 점점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엄마 실제 사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경험을 말해? 네. 가장 생생하잖아요. 영희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공개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좋아. 다른 사람들이 안 당하게 하려면 도서관 사서 최은주 씨가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2층 세미나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빔 프로젝터도 있어요. 영희 씨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의자가 2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를 사람들이 채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말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번, 20번 반복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준호가 리허설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너무 빨리 말하지 마세요. 천천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총중을 보세요. 슬라이드만 보지 마시고요. 어려운데 괜찮아요. 잘하실 거예요. 강좌 하루 전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문득 첫 번째 모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아줬던 그분의 따뜻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영희 씨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처음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잘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준호야. 도서관 앞에 내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미나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할 수 있어. 문을 열었습니다. 의자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명쯤 됐습니다. 박미소 씨와 최은주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강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디지털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문장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당 문을 열자 의자들이 거의 다 찼습니다. 2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영희 씨는 강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이번에는 좀 나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장이 떴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안전 체크리스트. 저는 6개월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은행 메일이 왔어요. 너무 진짜 같았어요. 영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로고도 글씨체도 문구도 다 똑같았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청중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리고 제 저축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앞줄에 앉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영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치밀한 사기였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이 떴습니다. 회복의 첫걸음. 저는 소비자 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만났어요. 박미소 씨가 뒷자리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다 바꿨어요. 2단계 인증도 설정했어요. 화면에 예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2단계 인증이에요. 비밀번호 입력 후에 휴대폰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도와줬어요. 천천히 하나씩 배웠어요. 영희 씨는 실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디지털 안전 체크리스트. 영희 씨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의 발신자 주소를 확인하세요.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은행 주소와 가짜 주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철자가 하나 다르죠? 이런 걸 조심해야 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급하게 클릭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세 번째, 비밀번호를 절대 메일로 보내지 마세요. 네 번째, 2단계 인증을 꼭 설정하세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이 메모했습니다. 준비해온 체크리스트를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문자로도 사기가 온다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택배 문자를 조심하셔야 해요.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저는 자녀 사칭 전화가 무서워요. 그럴 때는 꼭 직접 확인하세요.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알아보면 좋겠네요. 강좌가 끝났습니다. 영희 씨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이 아픔을 겪었을 뿐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조심할 수 있어요. 영희 씨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똑똑하게 사용하면 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속 시원하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영애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은주 사서가 전화했습니다. 영희 씨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음 달에도 해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신청자가 벌써 30명이에요. 영애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해야죠. 한 달 후 도서관에서 공식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명예 강사 김영희. 위촉장을 받는 영희 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강좌는 매달 열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도서관 웹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스마트폰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가르쳐주고 배웠습니다. 영애 씨도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애 씨는 아침마다 태블릿을 켭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2단계 인증을 통과합니다. 계좌를 확인합니다. 안전합니다. 메일함을 봅니다. 발신자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메일은 바로 삭제합니다. 거실 벽에는 위촉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보, 나 요즘 잘하고 있지? 조용히 말합니다. 대답은 없지만 영희 씨는 웃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강좌 준비는 어때요? 거의 다 됐어. 이번에는 스마트폰 악성 코드 얘기할 거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희 씨는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가져온 재앙.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등대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을 전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김영애 씨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